부모가 된다는 것은 신비롭고 행복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복 앞에 마냥 기쁨과 기대를 가질 수 없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바로 장애를 가진 예비 부모들입니다. 우리 사회는 장애인 여성이나 남성의 부모 역할에 탐탁치 않은 시선을 보내왔습니다. 불안한 시선을 건네면서 부모가 되고자 하는 장애인 부부의 바람을 적극적으로 억눌러 왔는지도 모릅니다. 장애인도 엄마 아빠가 되고 싶어 하나요? 장애인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인데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나요? 장애인 부모를 둔 자녀도 다른 아이들처럼 잘 자랄 수 있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편견과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장애의 유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모보성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비장애인들의 대다수는 장애인의 모보성권 보장을 위한 국가와 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장애인 모보성권에 대한 생각을 해본 경험이 없거나 직접 양육이 어려운 장애인은 임신이나 출산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등 장애인의 모보성권에 대한 구체적 항목에서는 부정적이며 양가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여성은 자녀에게 도움을 구하기보다 위험과 책임을 더 많이 감당해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애인의 청소년 자녀들은 비장애인 부모를 둔 또래 아이들과 비슷한 수준의 집안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적절한 책임을 맡기는 것은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일입니다. 이와 같이 부모의 장애 유무는 중요하지 않으며 막연한 염려와 편견을 떨치고 장애인 가족이 부딪히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장애인 부부는 어떻게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있을까요? 2017년 장애인 실태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장애인 부부의 절반인 장애인 여성들의 결혼, 출산, 육아 현황을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결혼 당시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만 18세에서 25세 여성 87명 가운데 장애가 있는 상태로 임신한 경험이 있는 여성은 80명이었습니다. 이들 중 25%가 임신 기간 중 별다른 어려움이 없이 지냈다고 답했지만 장애의 유형에 따라 주로 호소하는 어려움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시각, 뇌병변, 지적장애인의 경우에는 자녀가 자신처럼 장애를 가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컸으며 지체장애인은 본인의 건강 악화를 가장 크게 염려했습니다. 또 자녀가 있는 장애인 여성들의 절반가량은 엄마의 장애가 자녀의 성장이나 발달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거나 지장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장애가 자녀 양육에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16.7%로 높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임신 중 어려운 일을 겪지는 않을까 걱정도 하게 됩니다. 특히 장애인 부부가 경험하는 임신과 출산은 더욱 생소하고 어렵게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장애가 있다 해도 계획을 잘 세워 임신을 한다면 태아와 산모 모두의 건강을 유지하며 무사히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다. 유전성 질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애인 부부에게서 아이에게로 장애가 대물림될 확률은 후천성이 약 75%, 선천성이 약 25%로 대부분 후천적 안전사고에 의해서 발생하며 선천성인 경우도 대부분이 단일 유전자의 문제가 있는 경우보다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장애가 유전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다만 장애가 임신 과정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의학적 관리, 출산 후 관리, 장애 유형별 관리가 중요합니다. 특히 장애가 있는 여성은 자신과 태아의 건강을 더 걱정하기 마련인데 세심하게 관리하고 검사를 잘 받으면 위험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물론 임신하기 전에도 검사를 받고 계획을 세워 아기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하기 전부터 몸을 관리하면 더 건강한 상태에서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가 있든 없든 아이를 갖거나 갖지 않기로 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신중한 결정 중의 하나입니다. 임신과 출산은 축복입니다.